우리 잠시 구평 당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일단 구평 당일에 시험지를 싹 열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지문은 생각보단 읽을만 하고, 작품도 EBS랑 겹치는 것도 좀 많고, 작품의 난도가 그렇게도 없다는 생각이 또 안 들기도 하는데, 중간중간 부딪혔던 어려움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그때 그 아쉬움들을 파이널 때는 완전히 소거하셔야 돼요. 선택지만 소거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그 아쉬움과 우리의 그 불편함을 다 소거하는 게 파이널 때 2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일단 막판에는 자, 내가 그냥 열심히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크게 간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 우리가 시험장에서 느낀 건 거시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들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냐. 응? 문학 얼마나 까다롭게 냈냐. 아주 의도적으로. 심지어는 선택 과목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단 말이죠. 특히 선택지는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이거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평가원 이렇게 낸다고 했던 그대로 학생들을 진짜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교정하고 바꿔내야 수능 당일에는 내가 원하는 커리어 하이 점수 바꿔낼 수 있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구평 끝나고도 커뮤니티를 쌤이 이제 조교들이 다 서칭해서 싹 국어에 대해 보내오는데, 야, 정말 쌤이 이렇게 총평에서도 몇 가지 보여줬지만 욕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모자이크 처리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막 그지? 그랬으면 그랬겠어. 자, 일단 우리 이 아쉬움을 날려버리자고. 평가원 때는 수능 때는 날려버리자고요. 일단 실제로 작년에 평가원 브리핑한 걸 봐봐. 교육부의 브리핑 보면 변별력 확보 측면 어디서? 자, 출제 경향은 유지하겠다. 일단 이번 구평은, 자, 우리가 이번 구평을 통해 수능을 미리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한테는. 자, 이번 구평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출제 경향 유지된 거 맞아? 너무너무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벗어난 내용들이 없었다는 거야. 명료하고 일관된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일단 올해 수능도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난도 조정 선택지에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지? 수업 때 굉장히 여러 번 했던 말이고요. 자, 그만큼 실제 선택지 어려움을 정말 많이 느꼈던 시험이 구평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되냐? 패턴은 반복된다. 선택지 변별력 제대로 줄 것이다. 이게 올해 수능이 확실해. 그렇다면 자, 사람마다 여기서 내가 막판에 채워야 되는 영역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얘들아. 9월과 10월, 11월은 지금 내가 느낀 이 위기를 정말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 지금이야. 자, 나의 취약점을 우리가 구평 때 찾았다면 그 아쉬움을 빨리빨리 날려야지. 더 이상 내일로 바꿀 시간도 없다. 당장 오늘 바꾸는 게 수능의 점수를 내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쌤이 이제 마지막 파이널 쌤의 컬이 4가지, 나의 취약점마다 쌤 저는 이런 부분이 구평 때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결할게요. 라고 쌤이 잡아드릴게요. 그 부분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일단 시간 부족 문제. 특히 쌤 낯선 지문. 이게 독해가 잘 안 됩니다. 독서 패턴이요? 반복됐다고요? 글쎄요. 저는 독서 독해 어려웠는데요. 독서 선지 판단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자, 문장 단위 해석에 매달린다. 이 얘기는 뭘까?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야. 낯선 지문 오래 붙잡고 있다? 텍스트는 어차피 다 낯설어요. 이 낯선 텍스트 속에서 일관된 평가원의 지문의 흐름이 머릿속에 없었다는 얘기거든. 그 부분을 막판에 잡는 게 점수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확한 패턴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얘들아, 패턴을 갖추시면 됩니다. 일단 패턴이라는 건 평가원이 늘 반복적으로 6평과 9평과 수능에서 텍스트는 매번 바뀌지만 아주 일관되게 이날 낸 걸 이때 낼 거야. 이때 낸 걸 이때 또 낼 거야. 이게 올해 굉장히 명확했어, 얘들아. 이 명확하고 일관된 패턴들이 수능 때도 똑같이 출제가 될 겁니다. 이걸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 그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일단 아마 시험을 보면서 쌤도 이제 학생들의 고민들을 들어보면 늘 잘하던 학생인데도 시험 직전에 갑자기 긴장되는 거야. 갑자기 긴장되거나 혹은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시간이 물리적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긴장된 마음이 80분이 아니게끔 만들어 버리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간다라는 거야. 얘들아, 생각은 산발적이고 집중도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행동은 그 생각을 일로 와. 어디 가? 야, 평가 패턴 이거잖아. 빨빨빨빨. 이 정보에 집중해. 이게 행동이야. 이 행동이 명확하게 잡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행동을 문학은 이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행동 반복되기 때문에요. 자, 얘들아, 문학 마찬가지. 문학은 주제별로, 갈래별로, 독서 주제별로. 그 명확한 행동과 수능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반드시 이런 출제 포인트가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예측하자. 이 패턴 가져가. 이 행동이 있으면 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이걸 명확하게 5일 만에 잡자. 그게 우리의 문학 패턴, 독서 패턴 5일 만에 끝내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때 패턴이라는 건, 자, 평가원이 늘 출제에 오던 일관된 지문의 흐름과 일관된 선택지의 출제 포인트, 아주 자격 있는 선택지에서 늘 출제하는 정보들, 이게 올해 독서는 더 티가 많이 났어. 그래서 막판에 집중하면 일단 독서에서, 문학에서 점수 크게 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일단 잡는 강좌가 우리 패턴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미 문학 패턴은 다 완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9편 끝나고 후기도 학생들이 많이 올려주고 DM도 많이 보내줬더라고요. 일단 우리 패턴의 핵심은 그냥 점수 낸답니다. 막판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막판에는 점수 내는 게 그게 장땡이야. 그래서 내가 이 정보가 중요한지 몰랐어. 이렇게 흘러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문 정리가 안 됐어. 그 부분 제대로 기준 가지고 행동 가지고 잡는 강좌예요. 그러면 애들 점수 나옵니다. 그러면 점수 나와요. 그렇게 애들 점수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쌤이 확실하게 점수로 바꿔줄 테니까 패턴을 통해 애들 명확하게 앞에 있었던 고민들이 있었다면, 낯선 지문에 적용이 안 된다면,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내가 스스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 명확한 기준을 우리 패턴 강좌에서 확실하게 가져가자. 자, 독서도 9월 안에 다 완강됩니다. 쌤 작년에 인터뷰했던 제자인데 이 친구도 5일 완성 이 패턴 필기한 걸 수능 당일에 가져갔어요. 왜냐? 이게 우리의 행동이니까. 이걸 시험장에서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이 5일 동안에 배우는 문학의 패턴과 독서의 패턴들은 무조건 수능에 출제되는 것들이고요. 그 행동을 기반으로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가장 실전적이야. 자, 요거 정리해서 일단 파이널 강좌의 핵심은 머릿속에 막판에 많은 것들을 경험한, 그럼 안 돼. 파이널은 우리가 시험을 봐서 알잖아. 그 순간 그 타이밍에 끄집어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알면 안 된다니까. 이제 막판 파이널은 아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아는 게 아니라 시험지 열고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해내는 강좌, 해낼 수 있는 행동과 패턴을 일단 정리하고 시험장에서 적용하자. 그래서 실제 이 5일 완성 패턴은 왜 5일이냐면 관통하는 기준을 학습하니까 이 텍스트를 학습하면 5일로 절대 안 끝나지. 하지만 우리는 이 관통하는 화살표가 바로 패턴이란 말이에요. 요걸 학습하기 때문에 5일 만에 문학과 독서를 끝냅니다. 요게 우리의 패턴 강좌니까, 자, 요 강좌는 작년 수능도 학생들이 3일 전까지도 막 들었었어. 왜냐면 하루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 후기 봤었던 친구도 3일 동안 그냥 5시간씩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 나의 부족한 지점들 제대로 채우자. 자, 요게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문학이 좀 까다로웠는데, 쌤, 다들 선지 판단이 좀 헷갈린다. 저는 선지 판단도 헷갈릴 뿐더러 일단 작품 해석도 잘 안 됩니다. 자, 일단 막판에 제일 중요한 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우리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취약한 그 부분을 계속 패야 돼. 일단 내가 약한 골이 걔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전체 점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문학도 다 약하지 않아요. 내가 취약한 갈래들이 애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갈래별로, 쌤 저는 여전히 현대소설이 약합니다. 저는 고전 시가가 약합니다. 갈래별로 출제 포인트와 행동 강령을 갖추는 강좌가 문학 강화 10일 만에 끝내기 강좌입니다. 이 강좌도 차시가 이제 10차시고, 자, 갈래별로 이 명확한 해석의 틀을 학습하는 강좌가 문학 강화야. 일단은 후기가 많이 있으니까 후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제 이 강좌를 들었던 학생들이 무엇을 제대로 배워갔는가, 이거 확실하게 갖출 수 있어요.
자, 일단 패턴을 꿰뚫는 게 왜 중요한가? 연계도 비연계처럼, 비연계도 연계처럼, 기출도 기출이 아닌 것처럼, 처음 본 텍스트도 기출처럼. 이걸 관통하는 건 일관된 기준이야. 자, 평가원은 일단 그러한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잘 보여준 게 올해 6구평이라니까. 일단 해설 강의를 좀 먼저 체크해보면, 우리 강좌의 프리뷰니까 다. 자, 해설을 보면, 자, 쌤은 막판에 파이널 때 학생들이 9평 해설 보고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리고 일단 파이널 때, 대다수는 파이널 때 혼자 많이 하거나 모의고사를 많이 할 텐데, 쌤은 강의 수강생들이 더 많이 역주행하는 유일한 강사라고 쌤이 들었어요. 그만큼 학생들이 9평 지나면, 아, 내가 이게 부족해? 이게 실전이구나. 실전이 뭔지 이제 알잖아. 너에게 부족한 게 뭔지 너의 머릿속에 있잖아. 그걸 제대로 채운다라는 건 강의 들으면 이젠 다 알아. 이 강의가 정말 내신식인지. 내신식은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적용이 안 돼요. 이 하나의 텍스트를 깊이 있게 완벽하게 이해하면 뭐 할 거야? 수능 때는 내가 이해한 텍스트가 나오지 않잖아. 우리가 9평 때 그걸 뼈저리게 느꼈잖아. 그걸 빨리 바꿔야 된다고. 수능 때는. 수능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수능식이라는 건 하나 가지고는 설명 못 합니다. 이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꿰뚫는 이 일관된, 관통하는 이 패턴과 출제 포인트. 이걸 문학도 마찬가지 갈래별로 이걸 배워야 돼, 이거를. 그래서 학생들의 후기를 다 보면 패턴을 꿰뚫는 공부가 왜 중요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도 국어 시작 10분 만에 갑자기 복통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80분을 80분처럼 운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던 것처럼 핵심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패턴에 집중하자. 패턴과 출제 포인트 하란 대로만 하자. 핵심만 보자. 그랬더니 96점 받았다고. 그만큼 얘들아, 패턴과 핵심이 중요한 게 올해 시험입니다. 올해 수능까지 이 집요함과 집중력 잃지 말자. 알겠지? 위급 상황에서도 잡아주는 게 행동입니다. 자, 문학 갈래별로. 자, 단기간에 내가 고전 약하면 바로 고전 강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 강화야. 자, 말할 것도 없는 올해 수능의 핵심은 선지판단입니다. 자, 평가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 명시적으로 좀 줄게. 특히 나 독서 너무 명시적이었어. 그러니까 독서는 막판에 더 할만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노베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게 올해 독서야. 그만큼 얘들아, 핵심과 패턴과 출제 포인트가 되게 명확했던 게 독서였다면, 문학은, 자, 물론 독서도 선지판단, 거기서 학생들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문학은 사실 그 부분을 더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자, 특히 꼭 선택지가 남아. 그러니까 답이 딱 튀어야 되는데 애가 손을 안 들고 있어. 애가 손을 들어 오케이 너구나 하는데 싸워 둘이. 아씨, 왜 둘이 싸우지? 둘이 막 경합하고 막 대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중에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가 막 너무 헷갈려. 그래서 꼭 편을 들고 나면 다른 애가 이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그걸 노렸잖아, 평가원이. 그렇게 낸다고 했잖아. 그러면 자, 9평 지났는데 우리한테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선택지에서 고민하다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 거야.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풀이의 집중도가 안 올라가잖아. 지문 독해까지 애들 잘했다는 얘기는 진짜 90% 넘게 다 잘한 건데, 근데 결국은 거의 막 지문 독해 애들 작품 해석까지 완벽하게 잘하고 나면 90%가 뭐야? 99% 잘한 거잖아. 근데 결국 점수는 1%에서 나오지 않아? 그 하나 선택 거기서 점수가 나오지. 그 정말 찰나의 시간이야.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이 중에 뭘 고르냐가 나의 수능의 점수와 등급을 결정해버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1%를 무시할 거야? 그 1%가 우리의 등급을 바꿔버리는 1%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끝까지 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게 올해 수능입니다. 그래서 결국 점수는 선택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는, 자, 쌤이 늘 강조하지만 지문과 작품에 달려있는 그 아이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아이들이 우리 등급 결정하잖아. 그치? 우리가 그때 얼마나 많은 고민했는지가 아직도 생생하잖아, 9평이. 그렇다면 얘들아, 그 부분을 선지판단 기준 부재. 내가 선지판단 무엇을 출제하는지 내가 선택지를 집요하게 보지 않았다. 그 부분들을 얘들 막판에 바꿔야 점수가 바뀝니다. 자, 그리고 쌤이 런칭 때부터 선택지만 외길 인생으로 팼었던 선지 장인이잖아. 쌤이 요거는 강조해서 선택지 판단 변별력은 지대로 잡아줄게요. 자, 이미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 전부터 선택지 변별력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올해 수능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자, 특히 애들 요거는 최근의 기출만 딱 봐도 알아.
아주 매력 있는 정답과 오답, 아주 매력 있는 오답과 정답 이 두 가지가 경합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번 구평 때, 왜 얘랑 얘가 너무 헷갈리지는 철저히 의도한 겁니다. 그건 올해 6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합하는 선택지를 답을 제대로 골라내려면 뭐가 필요해? 오답을 만드는 회로, 그걸 피하는 게 필요하고요. 정답 선지를 정답처럼 느끼기 위한 사고의 회로가 필요합니다. 그걸 막판에 갖추는 게 가장 실전적인 점수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선지 강화는, 자, 이거는 쌤이 그래서 올해는 아예 개념 시작할 때부터 선지 강화를 처음부터 시작했어. 왜냐면 이걸 작년에 파이널 때 냈었는데 학생들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내가 이걸 조금만 더 오랫동안 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했어서요. 올해는 쌤이 요거는 바로 개념 때부터 선지 강화를 통해 선택지 출제 패턴 분석하자. 이거 9편 끝나고 학생들이 선택지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선지 판단 능력 강화. 특히 이 경우는 단순히 선지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선택지를 통해 독해법까지 연결해서 보는 강좌가 선지 강화야. 그렇기 때문에 자, 선지 강화를 통해 독해 해석법까지 실전적 갖추는 게 선지 강화. 라면, 최종 선지 둘 중 하나는 자, 이건 쌤이 정말 몇 달 동안 기획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데이터를 좀 모아서 분석하고 회로들을 다 분석해서 올해 드디어 처음 교재로 만든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OT도 올라가 있고요. 최종 선지 둘 중 하나가 올해 제일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고민했던 2개 중에 뭐가 대체 답이지? 아니, 왜 항상 2개가 남지? 우리의 그 문제와 그 답답함을 여기서 날려버리려고 해. 자, 출제자의 함정 구조를 분석해 보잖아? 그러면 근데 이유를 알 수 있다? 왜 여기서 말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눈에 보여. 그걸 알잖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택지 대결 구도에서 선택의 정확도를 강화하는데 오로지 초점을 맞춘 강좌가 최종 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지 강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선지 강화는 선택지를 분석해서 틀을 세우는 강좌라면, 그러니까 독해 틀까지 함께 명확하게 세우는 강좌가 선지 강화라면, 파이널 최종 선지 둘 중 하나는 오로지 2개 중에 뭐가 답인가. 내가 답을 고르려면 어떠한 사고를 배제해야 되고 어떠한 사고대로 가야지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가. 이것만 50번을 연습하는 강좌입니다. 당연히 고난도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왜냐면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들만 다 모아놨거든. 그래서 오답의 수치 데이터가 다 써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놓고 눈으로 비교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이 틀렸다고? 이유가 뭐지? 이래서구나. 그렇다면 내가 수능 때도 이건 피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정답이 명료해질 거야. 이 부분들을 학습하는 강좌입니다. 둘의 완벽한 공통점은 선지 판단 자체를 강화한다는 거고요. 실전적이라는 거지. 이거 수능 때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거든. 자, 그래서 자, 선지 강좌는 쌤이 또 3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로드맵들은 또 각각의 OT를 또 참고하시면 목적이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막판에 얘들아 선택지 강화 실력을 갖추자. 자, 그래서 모든 작품에 다 적용 가능하다. 쌤의 강좌의 공통점이야, 이게. 수능식이다. 드디어 내신식이 아니라 수능식이다. 이런 얘기들 가장 많고, 자, 선지 판단, 일단 정확도 올리고 속도 빠르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시간을 또 우리가 80분 동안 나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점수를 올린다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파이널은 그냥 아는 거, 많이 경험하는 거, 막판에 아쉬움 없게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걸 좀 넘어서 보자.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지.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을 다한 우리들의 노력과 시간이 반드시 점수가 되게끔 만들어 보자. 자, 올해 수능의 경향과 올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 판단 실력이 올라가야 그게 정말 노력의 점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쌤의 파이널 강좌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점수를 만들어주는 커리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OT를 참고해서 나의 취약점만을 해결하는 그러한 커리들로 나의 파이널을 좀 구성하고 점수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이런 말이 있다. 모든 결과는 관념에 내재해 있다. 그러니까 너의 머릿속에 너 스스로 낮추지 말란 뜻이야. 너의 구평 점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구평 점수는 지금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바꿀 수가 있잖아. 내가 취약한 걸 지금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까지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너는 충분히 원하는 거 다 해낼 수 있어. 대단하게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해야 될 걸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수능이야. 자, 그래서 얘들아, 끝까지 자신을 갖고 기세 있게 자 올라가자. 자, 그럼 우리는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자.